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엔 노동법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로서 업무가 원인이었다면 산재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부쩍 추워졌어요. 아,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저도 예. 오늘 오리털 조끼를 입고 왔습니다. 아, 오리털 조끼를요. 네. 굳이 조끼 유형까지.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산재보험에 대해서 일단 뭐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예.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일하시다가 다치면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으니까 보험급여에 그러니까 보험료에 그 보험 받으시는 수령하시는 급여에 변동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4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다치신 날로부터 연속적으로 뭐 4일 이상을 뭐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쉬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치료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우리 의학적 소견이 4일 이상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조금 다쳐서 병원 가면 진단 2주 나오더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일하다가 다치면 네. 무조건 산재 보상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일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일하시던 중에 다치시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재보험 역시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근로자라는 거는 뭐 회사의 지휘명령 받으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직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직원들 분을 신분이 뭐 상용 근로자든 일용 근로자든 아르바이트 근로자든 뭐 단시간 근로자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적용됩니다.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이런 유형이 있어요. 우리는 워낙 뭐 다양한 형태의 근로 제공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나타나니까 되게 뭐 프리랜서 계약을 했거나 업무 도급 계약을 하셨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제공하시면서 계약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 그거는 계약의 형식에 불과한 거니까 이분들은 실질은 근로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그 공상 처리죠.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공상 처리로 산재 처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정말 경미한 부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한테 그냥 보험 그 병원비하고 조금 뭐 다른 위로금 같은 거 받으시고 끝내실 수 있지만 뭐 되게 중대한 재해거나 사고가 많이 나서 좀 크게 다치셨다고 하시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얼마나 걸릴지 그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서 어떻게 치료할지 또 장애가 남을지 예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공상 처리로 끝내시는 것보다는 산재 처리로 하시는 게 맞아요. 후를 위해서. 그렇죠. 후를 위해서. 그렇다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공상 처리 받았다고 해서 산재 나중에 산재 신청을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상 처리 받으셨지만은 산재 처리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산재 처리에서 우리 그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니까 그 차액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공상 처리로 많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우리 그 원청에 일군건설이나 원청에 있어서는 그 광급공사에 있을 때 산재 발생률이 높으면 감점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런 오해들이 있으셔서 공상 처리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해라는 것은 그냥 그 뭐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해주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예. 이런 공식이 있어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는 100%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부담하지만 3년간 보험 뭐 납부한 보험료하고 산재급여 비율을 계산해서 그 증감을 결정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정 수준 이하야지 올라가는 거지 뭐 예. 무조건 올라가는 건 말씀한 대로 특히 소규모 사업자 우리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 점만 이해하시면 뭐 예, 오해는 조금 예, 가라앉힐 수 있을 것 많은 같아요. 저기 사업주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니까 예. 우리 다른 보험들은 뭔가 사고 나가지고 교통 뭐 자동차 보험도 교통사고 나가 처리하고 하면 그 다음에 보험료가 쭉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관련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산재 관련해서 아, 예. 좀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질문 그러시죠? 풀어보고요. 네네. 회사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뭐 특히 의도적으로 막는 경우에는 이제 그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방금 그런데요. 말씀하셨던. 예, 예. 왜냐하면 특히 건설 현장은 그 보험 가입자 제일 그러니까 원청 그냥 발주를 받은 제 1군 건설사든 그냥 건설사 제일 큰 곳에 보험 가입자로 해서 산재를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보다 다른 공사 관급 공사 수주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니까 예. 그 의도적으로 막는 그런 저기 행위들이 조금 많이 건설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뭐 약간 오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재보험료는 우리 사장님이 100% 부담이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다쳤는데 보상을 못 받는 불이익은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산재 보상 받는 데는 우리 사장님이 그 보험을 가입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다. 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체한테 불이익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면요. 사실 보험 가입, 산재보험 그 사업장 가입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미가입 기간이라고 하죠. 그때 산재가 발생하면 예. 그 다친 직원에 대한 보상 금액의 50%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그 다친 직원한테 나간 보험 급여의 50%를 보상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무한정 다 구상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산재보험료 내셔야 될 그 보험료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 예, 예. 네. 자, 이제 시선을 최근에 과로사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택배 업계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택배 업무하시는 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네, 가입하셔야 되는 당연 가입으로 돼 있긴 합니다. 예. 네. 근데 뭐 이게 얼마 전에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그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회사 직원 같으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당연 가입. 우리 그 택배 뭐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분들 뭐 보험 설계사나 레모키 기사분들 택배 기사분들도 당연 가입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회사 직원과 다르게 적용 제외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보험하면 70일 이내로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70일 이내로 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게 왜 나오냐. 우리 산재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는 회사의 100% 보험료 부담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특수형태 종사자들 경우에는 5대5로 해놨어요. 네. 사업주, 고용주 그러니까 그 고용주 5, 사업주 5, 그다음에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5, 예. 50대 50으로 해놓으니까 이런데 조금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이나 또 그걸 내줘야 되는 사업체의 암묵적인 조금 강압, 뭐 요구 이런 거에서 그 적용 지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저번에 한 분 돌아가신 분도 그 수일 전에 적용 제외 신청이 돼 있어서 산재 적용을 못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지 못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연 가입으로 해놨으면 그 열애 없이 적용 제외라는 건 없게 그냥 그 당연 적용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적용 제외 신청은 없애버리는 걸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대5면은 근로자의 부담도 좀 꽤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구간이 있어요. 급여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는데요. 사실 뭐 좀 불합리하죠. 뭐 근로자는 회사의 100% 부담인데 좀 5대5로 해놓으니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네. 사업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업주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나 좀 영세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시던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분들도 당연 가입이 아니에요.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어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사장님하고 나홀로 사장님 있으시잖아요. 예. 예전에는 나홀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좀 업종을 구분 지어놨는데요. 지금은 업종 불문하고 사장님 혼자 계신 분이면 그냥 예.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면 또 산재보험에 희망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좀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산재보험 아닌 질문인데 네. 1081번님, 아내가 육아휴직 중입니다. 최근 복직을 앞두고 회사와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면 임금의 3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수용하기 어렵고 향후 퇴직금마저 30%가 삭감되는 경우를 우려해서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데 엄밀히 유급 근무이므로 복직으로 간주해서 삭감된 임금으로 연차 수당이 제공되나요? 아울러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복직 육아휴직 후 복직하실 때 회사가 어려우니까 30%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라는 예. 거에 대한 응답을 드리면요. 우선은 육아휴직 법에 의하면 육아휴직 복귀할 때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연차의 문제입니다. 그냥 퇴사하시기로 그냥 그거 뭐 정남이 떨어져서 안 다니시려고 퇴사하시려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퇴사하시면 남아있는 연차는 기존에 우리가 삭감되기 전에 급여로 계산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체불, 임금 삭감이 예정돼 있잖아요. 1년에 2개월 이상이 다 예정돼 있으니까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네, 그거에 의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긍정적인 아주 답변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왜냐하면 예. 회사가 좀 어려우신 거는 맞지만은 그 무턱대고 임금을 30%씩이나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걸로 문제를 예. 풀어나가면 됩니다. 예. 네. 4471번님.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기본 3.3%만 공제하고 6개월 근무했다면 월차라든지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 시간은 하루 12시간입니다. 하셨네요. 네, 어떤 업종에서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역시나 계약은 뭐 프리랜서 3.3%뭐 세금 떼는 계약으로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실질이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출퇴근에 적용을 받고 회사 사규의 규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근로자처럼 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거나 이런 인정 근로자성의 인정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3.3%를 뗐다고 해서 다른 근로기준법상 조항을 배제받는 게 아닙니다. 다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네, 연차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주휴수당 등도 받을 수가 있고. 당연하죠. 근데 3.3% 뗐다고 하시니까 월급이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은 급여가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걸로 계약해서 결국에는 그 급여가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거의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월급여가 얼마인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479번님. 만약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청소를 목적으로 한 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산재보험료를 월 얼마씩 내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아, 네. 요분에 청소하시는 분 고용하시면 이분의 월 급여 월 보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가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 보험료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아시려면 월급은 얼마 정도 주려고 하는데 산재 보험료 얼마입니다. 이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산재 보험료율 계산하는 그 란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거기에 포털 검색해서 근로복지공단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산재보험료율 아니면 그냥 포털에다가 산재보험료 계산이라고 하시면 그 요율 계산하는 그
뭐 계산기 비슷한 걸 다 예.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네, 거기에서 예. 이제 월급 넣으시면 이제 딱 나오니까 한번 예, 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네네.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예. 9877번님 중소기업인데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연월차를 못 쓰게 하고 돈도 지불을 안 하는데요. 나갈 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예, 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연호차 당 생기는 거니까 받으실 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우리 3년 이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나가실 때 청구하신다 하면 뭐 역산해서 3년치만 받으실 수 있다. 요거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이 많나 봐요. 저 노무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예,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예, 법이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인정이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럴 뭐 또 자기 나가서 자기 이 뭐 권리를 좀 주장하면 내가 얼마나 잘해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정에 호소하는. 그렇죠. 정에 예. 호소하시긴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예. 최소한의 법이라도 조금 지켜주실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유튜브로 훈이님께서는 오토바이에 치인 적이 있습니다. 출근 중에요.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강제 출근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 출근 중에 다쳤는데 회사에서 무조건 강제 출근을 요청하면 그것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출퇴근제는 예. 예, 동상의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던 중에 다친 채 사고 역시 산재 처리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선 병원에 가는 게 더 급한데 출근을 요청해서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 예. 예, 뭐 그거는 변론을 하고 당연히 산재 처리되는 겁니다. 예. 산재 처리는 당연히 예, 되는데. 당연히 출근 여부하고는 이제 뭐 예, 그거는 이거 관련 너무 없어요. 부당한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예, 다른 왜냐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뜻 듣기로 출근 안 하면 뭐 회사 해고해 버린다. 예예예. 예,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예.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기간에는 예. 절대 해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 이분이 출근하시다가 통상에 집에서 회사로 가는 맨날 다니던 경로로 다니시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셨으면 산재잖아요. 예. 근데 회사가 정말 출근 안 했다고 해고해 버린다. 예, 절대 23조 2항 절대 해고 금지 기간의 위반이니까 그렇습니다. 회사는 그에 따른 죄책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예예. 네. 이런 분들도 있군요. 직원이 다쳤는데 강제 출근 요청하는. 예, 뭐 좀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예. 예. 5025번님. 네. 얼마 전에 물건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는데 산재를 신청한다고 사장님께 이야기했더니 보험료 오르면 저보고 낼 거냐면서 산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전 산재 신청을 못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산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장님의 오해를 조금 풀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무작정 오르는 건 아니고 3년간 납부한 보험료하고 산재급여의 비율을 계산해서 산재보험료의 증감 일정 뭐 금액 이하면 감소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뭐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예. 예, 뭐 결국에는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쬐끄만 사업장에 일하시면 산재보험료 뭐 전혀 오르지 않으니까 그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사장님 좀 잘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해는 좀 네. 없어야겠습니다. 예, 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요. 예. 예, 아직 잘 안 되고 이게 있어요. 보험에 대한 좀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보험은 받으면 무조건 보험료 오른다. 그러니까요. 예, 자동차 보험하고 예. 비슷하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는 무과실 오해입니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예. 좀 예외적이다. 산재보험은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492번님 한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제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폐업하실 거라면서 다음 주까지만 나와달라고 하네요. 한 달 전에 안 알려주면 수당이란 것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 우선은 뭐 그 수당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해고 수당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해고 수당은 어떤 거냐면 30일 전에 뭐 직원을 그만두게 하려면 해고라는 거 하려면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그 한 달 월급을 줘야 된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건데요.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유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긴 해요. 예. 그 단순 불황이나 경영난 때문에 뭐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안 했으면 해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정말 부도로 인해서 사실상 도산이 일어난다.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에는 해고 수당이 또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해고 수당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예. 어떤 경우인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예, 그걸
만약에 해고 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 받으셔야 예. 되고 안 받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청구하셔서 또 우회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